빌딩을 사기 위해서는 과거에 팔린 사례들이 가장 중요해요. 우선은 실제 보러 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빌딩 셀러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빌딩을 사기 위해서는 양 PD님께서는 빌딩이나 뭐 아파트나 부동산 살려면 뭐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살 때요. 전세나 이런 거 알아볼 때는 직방을 알아봤고, 살 때는 보통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만 검색을 해봤죠. 그 외에 뭐 있나요? 빌딩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여러 사이트들이 많아요. 밸류맵이라든지 디드코라든지 사이트들이 많아요. 과거에 팔린 사례들이 가장 중요해요. 과거에 팔린 사례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지금 경기가 올라가는 시기인지 아니면 내려가는 시기인지도 보셔야 돼요. 특히 빌딩 가격이 지금은 뭐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올라왔지만 현재 금리가 많이 상승이 돼서 지금은 조금 주춤한 거 맞나요? 제가 요즘 기사들 보면은 장난 아니던데. 그러니까 보통 자극적인 기사들을 많이 쓰고요. 서울 쪽에서도 좀 외곽 쪽으로 빠지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한데 아직 강남 서쪽 송파 쪽 같은 경우는 빌딩 시장이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보합 수준이에요. 근데 아마 이 시장이 계속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조금씩 떨어지는 매물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지금 만약에 떨어지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사례들이 최고가가 이제 맥시멈 뭐 그 이하로만 조금만 저렴해지면 매입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 올라가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매각했던 사례들이 최저가가 되는 거죠. 아파트는 지금 금리 영향과 뭐 여러 가지 인플레 때문에 이게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빌딩 같은 경우도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물건이 원래 100억짜리가 뭐 조금 저렴하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되나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해 드린 게 있어요. 부동산, 빌딩 가격이 떨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빌딩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금리. 금리가 지금 현재는 뭐 올라가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빌딩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조건은 공실률이에요. 금리가 올라가고 공실률이 높아지면 보통 대출 받아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내가 급해서 이제 파는 물건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공실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뭐 IMF도 겪어봤고 리먼 브라더스도 겪어봤고 그 시기 때 겪어본 사람들은 6개월, 1년, 뭐 2년만 버티면 다시 올라갈 거 내가 왜 이렇게 싸게 팔어?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 이 시기하고 가장 유사한 게 그래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가 가장 비슷하긴 한데 그때도 금리가 6%, 7%대가 올라갔거든요. 그 시기는 뭐 사람마다 언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르긴 하겠지만 빌딩 쪽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후에 벗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금리가 6%, 7% 되더라도 6개월, 7개월 후면 다시 강남 빌딩 쪽은 계속 유지될 텐데 아니면 그 이후부터 계속 폭등할 텐데 올라갈 텐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버티기가 더 빌딩을 더 잘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현재 강남은 공실률이 거의 0%, 뭐 1, 2%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요. 버티기만 하면은 올라갈 텐데 내가 굳이 6개월 후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싸게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알아야 될 건 빌딩은 금리 영향과 공실률 이것만 주의하면 되나요? 그렇죠. 금리가 높고 공실률이 많아지면 그때는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금리만 높고 공실률은 낮다라고 하면은 아직 버틸 여력이 있는 거죠. 외곽 쪽 같은 경우는 금리도 높고 공실률도 많아지면 거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공실률도 떨어져 있고 갚아 나갈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1억, 2억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데 아니면 뭐 상권이 좋은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IMF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한 6개월에서 아무리 길어야 1년 정도만 버티면. 근데 IMF는 너무 어렸을 때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익명으로 금을 막 창고에 있는 걸 기부하고 막 했었던 진짜 부자죠, 그 사람들. 그때 제가 이 사람들 진짜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금값 엄청 많이 쳐줬더라고, 정부에서. 그렇죠. 왜냐면 달러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럴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무리 하더라도 IMF 같은 그런 비극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뭐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인플레이션이 강하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미국도 계속 올릴 수는 없거든요.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잡히고 나서는 다시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전망으로는 올해까지는 계속 올리고 내년부터는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버티시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는 빨리 안정세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힘드네요. 빌딩을 사기 위해서는 우선은 실제 보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뭐 전세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디 가려고 하더라도 뭐 가갖고 직접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임장을 해라. 임장을 하셔야죠. 인터넷에서 다
다 찾아보시고 그중에 여기 괜찮다라고 해서 뭐 세네 군데, 두세 군데 고르신 다음에 직접 임장을 가셔야 돼요. 우선 부동산 방문해야 되는데 방문하시면 보통 어디를 가실 것 같으세요?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의 부동산? 빌딩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크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은 속지는 않겠구나. 실내.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1층 부동산이라고 해요. 나름 저희 세계에서 1층 부동산. 1층에 있는 부동산을 1층 부동산이라고 해요. 지역 부동산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1층 부동산 가고 빌딩 괜찮은 거 살려고 했는데 빌딩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보통 뭐 1년, 2년 하신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지 못해요. 보통 부동산 사장님 아니면 실장 10년 이상, 1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나와갖고 이 빌딩 괜찮습니다. 저 빌딩 괜찮습니다. 저기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1층 부동산 입장에서는 빌딩 매매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요. 1년에 한두 건, 두세 건 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부수입원으로 그렇게들 많이 하죠.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자기가 중개를 할 수 있는 매물이 적다 보니까 뭐 다른 비교할 게 많이 없겠네요. 그렇죠. 경력 좀 되시는 분들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사세요. 이거 뭐 건물주랑 아는데 하면서 이제 친분을 얘기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거죠. 양 PD님께서 여기 오실 때 몇 층으로 오셨어요? 2층. 네, 여기 2층으로 오셨죠. 네네. 보통 저희 같은 회사를 종합부동산이라고 해요. 1층에 저희가 없어요. 1층에는 그냥 다른 뭐 임차 업종이 되어 있고 보니까 뭐 휘트니스 있고 뭐 그런 거 같아요. 보통 2층 이상의 부동산을 하는 데를 종합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도 부동산 나름대로 저희처럼 이제 빌딩만 전문을 하는 데가 있고 뭐 공장만 전문, 토지만 전문, 아니면 뭐 병원만 전문 여러 가지 전문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어. 그러니까 뭐 전에 누가 건물 샀다더라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부동산 추천하고 누가 공장 샀다더라 뭐 이 부동산 추천하고 아니면 신문 기사를 한번 찾아보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유튜브로 보던가 종합부동산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1층은 약간 길 가다가 그냥 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찾을 때 많이 방문하긴 하죠. 뭘 알아보더라도 저도 제 생각에도 전문성 있는 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전세 월세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고 찾을 수 있는 데는 1층 부동산을 이용해야 되는데 수십억 수백억 하는 데를 1층 부동산 갖고 이거 부동산 사주세요 라고 하면은 전문가를 찾기는 쉽지 않죠. 종합부동산 가게 되면은 다단계 아니면 기획부동산 이런 데도 많기 때문에 검증을 좀 하셔야 돼요. 저처럼 이제 빌딩 쪽에서만 한 17년 정도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연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예전에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사업을 구입하기 위해서 1층 부동산 사장님하고 뭐 짜장면까지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물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했다라고 텔레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YG? 맞아요. YG요? 양혜석 대표가 또 부동산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코너 빌딩을 사라 뭐 해라 하고 강의를 한 자료도 있어요. 뭐 부동산을 하니까 매일매일 찾아가고 짜장면 먹으면서 부동산에 물어봤다. 딱 나오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동산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실제로 어떤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바로 살 사람 이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돈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좋은 물건 많이 알려줘요. 현장에 내가 계약금을 바로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좋은 물건 알려주고요. 내가 만약에 건물을 살려고 하면은 뭐 여기 통장에서 빼고 못 빼고 하면 2, 3일이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못 빼고 하면 2, 3일이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물건 소개하기가 좀 애매해요. 진짜 좋은 물건 나왔을 때 1시간, 2시간 만에도 매각이 되거든요. 손 써서 이제 보통 인터넷 검색하거나 뭐 쓰잖아요. 손품도 중요하긴 하지만 발품도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공실률이 없네? 내가 임차인이라면 이 월세를 내고 싶을까가 가장 중요해요.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직접 가서 느껴보셔야 돼요.